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또 고통받고 계신 허리 디스크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허리 디스크를 치료해서 어떻게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 운동적인 측면 또 치료적인 측면의 요 역할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허리 디스크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많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하는 보험 준비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증상부터 비용 대비까지 또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저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자산도 나가지 않도록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건강 닥터 한 분과 보험 닥터 한 분씩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를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라테스 랩 목동의 정수민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필라테스 더 랩을 운영하고 있는 운동 전문가 정수민입니다. 필라테스를 통해 올바른 움직임을 누구나 더 즐겁고 오래 운동할 수 있도록 건강한 움직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수민 대표님과는 우리 몸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관리하는 방법 알아볼 거고요. 다음은 메타리치의 최지연 지점장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타리치 부산 본부 소속의 최지원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건강 닥터, 보험 닥터와 함께 시청자분의 사연을 저희가 또 함께 들어보고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분인지 화면으로 사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추간판 탈출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은 수술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통증 관리와 재활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고민이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잘못하면 오히려 디스크를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자세나 습관도 궁금합니다. 또 치료를 받다 보니까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비용 부담도 만만치가 않은데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가능한지, 디스크 관련 특약이 따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디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과 함께 치료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손 혜택, 보험 특약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허리가 좀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나오는 치료 비용은 또 어떻게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두 분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함께 저희 이 시청자분의 사연 들어보셨는데 요즘 허리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좀 필요한데 일단은 정수민 대표님, 이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신 허리 디스크 정확히 이게 어떤 질환인지를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허리가 아픈 통증과 디스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허리 통증은 정말 다양한 원인에서 오는데요. 네네. 근육이 뭉친 것일 수도 있고 인대가 늘어난 걸 수도 있고 단순한 피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는 이것과 조금 본질적으로 다르긴 한데요. 척추와 뼈와 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있습니다. 이 추간판 안에 수액 같은 젤리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수액이 외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주변 신경을 누르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입니다. 이제 허리 통증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다리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단순 요통은 허리 부분에서 통증이 극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면 디스크는 이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서 통증이 퍼집니다.
엉덩이가 묵직하게 아프거나 허벅지 뒤쪽이 당기거나 종아리가 저리거나 심한 경우는 발끝까지 짜릿한 느낌이 느껴오는 방사통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 요통이 아니라 디스크를 반드시 의심하셔야 하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차이는 자세에 따른 통증 변화입니다. 디스크 환자는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누우면 조금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디스크의 압력이 가장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허리만 아픈지 아니면 다리까지 증상이 내려오는지 이 차이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의에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냥 디스크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허리 쪽만 아픈 게 아니라 하체가 또 전반적으로 통증이나 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일단은 시청자분들도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최지원 지점장님께 그러면 요 허리 디스크가 뭐 아프고 불편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병원비 부담이 디스크 치료하면은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디스크를 만약에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요거를 실손보험에서 그러면은 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MRI와 입원 치료 적용이 되는데요. 네. 비급여는 일부 제한이 됩니다.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기억하실 점은 실손보험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지만 그 보호막에도 틈새, 즉 자기 부담금 및 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네네. 특히 MRI 촬영이나 비급여 치료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네. 허리 디스크 확인을 위해서는 MRI가 필수인데요. 보통 40에서 6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 그냥 찍으러 가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통원으로 촬영 시에는 하루 보장 한도가 보통 20에서 25만 원 정도입니다. 50만 원짜리 MRI를 찍어도 절반은 내 돈으로 내셔야 하는데요. 반면 입원을 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 입원 의료비로 계산되어서 가입 금액이 보통 5천만 원 정도이신데 네네. 이 한도 내에서 70에서 90%를 돌려받습니다. 보통은 수술 없이 고치는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비급여 일부 제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현재 가입 가능하신 4세대 실손 의료비는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할증제가 적용됩니다. 네. 또한 도수 치료는 10회마다 효과를 입증해야 하며 연간 50회까지만 보장이 되니 치료 시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함인데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체형 교정이나 피로 회복용 영양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치료에 필요하다는 담당의의 치료 소견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이보다 심각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때도 실손 의료비의 혜택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수술은 급여 항목이 많아서 실손 보험에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입원해서 수술 받으면 식대, 병실료, 수술비 등을 합쳐서 본인 부담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습니다. 단 유의하셔야 할 점은 상급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1인실 같은 특실은 보장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MRI 이런 거 한번 찍으면 막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실손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수민 대표님,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아까 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이 허리 디스크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뭐 잘못된 습관 때문인지 뭔가 외부의 충격 때문인 건지 원인을 뭐라고 보고 계세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도 생활 습관의 영향이 크기도 합니다. 네네.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나 선천적인 척추의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디스크 발병 시기와 심각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디스크 주범은 단연 앉아있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앉은 자세는 서 있을 때보다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 특히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채로 앉아있으면 그 압력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고개 숙여 보는 습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는 습관, 한쪽으로만 짝다리를 짚는 습관들이 더해지면 척추는 매일 비대칭적인 압력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원인은 코어의 약화입니다. 이제 코어 근육은 척추를 사방에서 잡아주는 천연 코르셋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가 모든 하중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디스크로 전달이 됩니다. 운동 부족,
또는 장시간 앉아있기,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면 코어는 점점 약해지고 디스크가 점점 한계에 가까워집니다. 반복적인 잘못된 움직임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드는 동작을 하루에 수십 번도 반복하시는 분들은 이제 디스크의 누적 압박으로 인해 손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디스크를 예방하고 늦추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바른 자세나 올바른 습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디스크도 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디스크가 발생을 해서 치료를 한다. 이럴 때 아까 우리 지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험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커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디스크 관련 치료할 때 보험에서 중요한 포인트, 요것은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네. 급여와 비급여 구분인데요. 네네. 보장 범위 확인이 핵심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병원 영수증과 치료비 상세 내역서입니다. 치료를 받으시고 이 두 가지 서류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반드시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 두 서류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상세하게 분리해 두어서 내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실손 의료비 가입 시기인데요.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장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2세대 실손은 쉽게 말해 웬만하면 다 해줄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아주 적어 혜택이 크지만 대신에 갱신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입 가능한 4세대 실손은 합리적으로 가자 스타일입니다. 기본 보험료는 싸지만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고 도수 치료도 연간 50회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치료 목적인데요. 네. 보험사가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게 정말 아파서 한 치료인가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와 호전 결과가 기록되어야 보장 범위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 세 가지 지점장님이 잘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 디스크라는 게 처음에 뭐 발병을 하더라도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디스크를 운동으로도 좀 회복이 가능한가?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수술하면 안 된다, 막 그런 말씀도 저는 들었거든요. 운동으로 회복을 충분히 가능한 건지, 디스크 초기에는 이 운동으로 좀 잡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수술 없이도 회복되는 경우가 종종 계시긴 한데요. 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려야 할 게 네.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증상의 정도나 신경의 압박의 위치, 심각도,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치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가 진단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운동 전문가로서 그 판단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디스크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가장 먼저 병원에 가셔서 MRI나 CT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받으시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의사의 판단 아래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확인되는 분들, 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은 분들의 경우는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이제 회복 속도와 재발률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척추를 지지하는 구조 전체를 강화하고 디스크에 영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은 의사의 판단 아래 이제 운동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분들께 올바른 움직임을 안내해 드리고 이제 병원 진단이 먼저, 운동은 그 다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운동을 또 병행하면 요 디스크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먼저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지점장님께는 이 디스크나 이렇게 또 이제 관련된 치료 받으실 때 도수 치료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도수 치료는 그러면 요거는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시기도 하고 뭐 효과가 있다라는 말들도 있고 하니까 많이 받으실 텐데, 근데 이것도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요거는 네. 실손에서 보장이 가능한가요? 네. 확인하셔야 할 게 횟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횟수 제한. 네. 특약 여부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면서도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항목이 바로 도수 치료입니다.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수 치료는 실손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무제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특약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해 몇 번이나 받았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네.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한 1, 2세대 실손 의료비는 도수 치료비가 기본형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횟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개편된 현재 실손 의료비는 도수 치료는 비급여 치료라는 별도의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연간 50회 350만 원이라는 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하에 치료를 인정을 하는데요. 특히 도수 치료는 4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네. 10회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로부터 이 환자가 도수 치료를 받고 실제로 증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병적 완화 수치를 증명받아야 하는데요. 반드시 치료 목적이었음을 의사소견으로 받으셔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세대별로 실손이 조금 적용이 다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경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수민 대표님과 다시 이야기 나누면 이제 디스크 환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움직임이나 하면 안 되는 그런 활동들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뭐가 있나요? 네. 일단 많은 좀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윗몸 일으키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아, 예. 이제 많은 분들이 허리를 강화하겠다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는데 이 동작이 허리를 반복적으로 굴곡시키면서 디스크에 엄청난 압박을 주게 되고 그래요? 이제 디스크 환자에게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또 이제 다리를 곧게 펴고 하는 레그 레이즈 동작도 위험합니다. 다리의 무게가 고스란히 허리로 전달되면서 이제 디스크에 강한 압박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무거운 바벨 데드리프트도 초기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힙힌지 패턴 없이 무게를 들면 허리가 먼저 구부러지면서 디스크가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가 동작 중에서도 허리를 강하게 비트는 자세나 예를 들어 앉아서 몸통을 강하게 회전하는 동작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힙힌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동작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을 접어야 할 순간에 허리가 대신 구부려지면서 그 압박이 고스란히 디스크로 전달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세수할 때 허리를 구부리거나 이제 바닥에 있는 물건을 허리로 짚는 것 이런 작은 동작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디스크에 지속적인 손상이 쌓이게 되고 이제 허리에 갑작스럽고 강한 굴곡이나 회전, 과도한 압박을 주는 동작들이 운동의 종류보다 이제 내 몸이 동작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이제 먼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나 동작들이 허리에 엄청 무리를 줄 수 있는 거니까 말씀해 주신 것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지점장님께 이 비용 관련해서 또 여쭤보면 결국에는 이제 조금 악화가 되어서 수술을 하게 돼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술까지 가는 경우에는 보험 보장을 어떻게 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나요? 수술비 특약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네. 입원비도 함께 보장이 됩니다. 네. 허리 디스크 치료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술 걱정부터 앞서시잖아요. 하지만 보험 관점에서 보시면 오히려 보장 체계는 훨씬 명확해집니다. 실손 보험과는 별개로 중복을 받을 수 있어서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나 간병인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든든한 자금 지원이 됩니다. 수술을 할 경우에는 통원 치료의 실손 의료비 혜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원 치료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치료 범위 안에 입원 치료 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와 비급여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낸 수술비와 입원비 중 70에서 90%를 돌려받게 되므로 고가의 수술 장비를 사용하시더라도 실제 본인 부담금은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액 보장 치료비 특약입니다. 종수술비라는 특약은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디스크 수술은 보통 2종이나 3종에 해당하여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질병 수술비와 엔드 수술비에 가입된 담보에 따라서 수술 1회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실손보험은 쓴 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이건 보너스처럼 추가로 받는 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수민 대표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면 대표님은 필라테스를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주특기이잖아요. 이제 이 필라테스도 그러면 허리 디스크에 좋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지도. 예. 실제로도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니면 이제 협착증이나 이제 추간판 탈출증으로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필라테스는 척추를 중립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회복에 필요한 게 딱 이 두 가지인데 필라테스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제 강한 코어는 이제 척추를 대신에 하중을 분산시켜주고 중립 척추를 연습하는 것이 일상에서 허리를 보호하는 바른 움직임 습관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한 천천히 조절된 움직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급격한 자극 없이 안전하게 재활에 접근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제 빠르고 강한 운동이 아니고 정확하고 의식적인 움직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 환자에게 특히 좀 적합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이제 척추의 굴곡, 신전, 회전, 측골까지 척추가 가진 모든 기능적인 움직임을 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관절을 움직여야 관절액이 분비되고 이제 그 안에서 연골과 디스크에 영향이 공급되어서 이제 디스크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통한 영양 공급이 유일한 방법인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관절은 굳고 이제 디스크는 더 빨리 퇴화됩니다. 근데 필라테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척추의 네 가지의 기능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척추를 안전하게 움직이면서 동시에 그 영양 공급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단순한 재활을 넘어서 척추 건강을 근본적으로 이제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라테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만히 그냥 누워 있으면 오히려 관절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움직여야 거기에 또 영양이 공급된다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럼 지점장님께 디스크 관련해서 그러면 뭐 혹시라도 대비를 하시기 위해서 내가 보험을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놓치기 쉬운 거 이런 것들은 좀 알기 어려우시니까 지점장님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하는 실수가 네. 특약 누락인데요. 특히 여기에 수술비를 빠뜨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네. 네. 많은 분이 실손보험 하나 있으니 디스크 준비는 끝났다라고 안심하시지만 정작 큰 수술을 앞두고 증권을 열어보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네. 실손은 내가 낸 돈을 메꿔줄 뿐이지만 정작 큰 고비에서 힘이 되는 수술비 특약이 빠져 있어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네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돌려주지만 100%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부담금이 있고 사제제 실손을 많이 쓰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즉 소득 공백을 실손보험이 채워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질병수술비나 종수술비 같은 정액 특약입니다. 수술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오는 500만 원, 1000만 원의 현금이 있어야 소득 공백을 잡을 수 있는 진짜 안심 장치입니다. 네네. 요즘 디스크는 칼을 대는 수술보다 내시경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을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시술만 할 건데 수술비 특약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서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술비 특약은 약관에 따라서 신의료기술을 포함하여서 이런 시술들도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도 수술에 포함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술 같은 것도 포함되는 수술비 특약 이런 거를 잘 준비를 해놔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정수민 대표님, 요거 디스크 만약에 이제 디스크 판정을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 요걸 잘 치료를 해도 또 재발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운동 같은 걸 하면 물론 필라테스도 좋지만 또 어떤 핵심 운동을 하면서 이 디스크 재발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만 꼽으라면 이제 코어 안정화 운동이 코어 될 안정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동작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접근하냐인데요. 네네.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제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힘들게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정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근육은 매일 반복되는 자극이 쌓여야 비로소 척추를 지지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인데요. 이제 운동 중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제 그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통증이 오기 직전까지의 범위 안에서 이제 정확하게 움직이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세 번째는 호흡인데요. 이제 운동할 때 호흡을 멈추면 이제 복압이 불안정해져서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내쉬는 숨에 힘을 주고 들이쉬는 숨에 이제 힘을 이완하는 패턴을 의식하면서 움직이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코어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 아래에서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동작이라도 내 몸 상태와 디스크 위치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은 분명히 답이긴 하지만 이제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운동을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시작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코어가 지금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죠? 코어를 다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번 잘 선택을 해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지점장님, 이번에는 저희가 디스크 만약에 발생을 하면 이렇게 보험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럼 실제로 그럼 디스크가 내가 발생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 걸까? 네. 치료비가 어느 정도까지 발생을 할까를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네네. 네, 부분이신데 수백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치료 시에는 더 증가하고요. 그렇겠죠. 허리 디스크는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가벼운 시술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비용이 훌쩍 넘어가는데 재활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 치료로 접어들면 그 비용은 1,000만 원 단위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비용의 실체를 알아야 제대로 된 보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디스크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MRI 촬영 비용만 해도 병원급에 따라서 4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수술 전 단계인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 같은 시술은 1회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수술도 아닌데 이렇게 비싸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그러게요. 이것이 현실적인 비급여의 가격표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시술 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진짜 비용 싸움이 시작되는데 우선 도수 치료 및 체해 충격파는 보통 1회에서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인데 주 2회씩 3개월만 받아도 약 400만 원에서 500만 그러네요. 원 선이 추가로 나갑니다. 또 부가적으로 필수 발생되는 약값과 보조기 값인데 통증 완화를 위한 비급의 약제나 허리 보조기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쌓이게 됩니다. 만약 수술대에 오른다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네. 수술 기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0만 원 선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병원비도 문제지만 한 달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기간의 생활비까지 모두 치료 비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네. 자, 이게 뭐 말씀해 주신 것만 간단하게 생각해도 수백만 원, 만약에 수술하게 되면 1,000만 원 단위로 넘어갈 거고 내가 일을 못하는 케이스까지 생각하면은 이게 액수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수민 대표님께 그럼 이 허리 디스크는 치료를 만약에 잘 해나간다고 하면 완치라는 개념, 완치에 도달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아니면은 뭐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완치라는 개념이 가능해요? 제 관점으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디스크는 완치라는 것보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관리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언제쯤 완전히 낫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제 디스크라는 질환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빠른 회복으로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손상된 디스크, 이제 튀어나온 수액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흡수되기도 하고 주변 조직이 적응하면서 신경을 누르는 압박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증상은 충분히 없어질 수 있는데 이제 통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의 회복이 이제 모두들의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네네.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껴지더라도 이제 절대 스스로 완치됐다고 판단하시기
하기보다는 통증이 없어진 것과 이제 디스크가 회복이 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현재 상태를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병원에서의 검사를 통해 실제 디스크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관리 방향을 이제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는 모든 것을 멈추고 이제 운동을 그만두시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재발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이제 더 나아가시려면 전문가의 판단 아래 이제 꾸준한 관리가 따라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완치라는 이 아예 골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계속 관리를 해나가면서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지점장님께 요 실손보험으로 만약에 디스크를 거의 다 뭐 커버하거나 대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또 같이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완이 필요한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수술비 특약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실손보험 하나면 병원비 걱정 끝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하지만 허리 디스크라는 긴 싸움에서 실손보험은 방어막일 뿐이지 공격수는 아닙니다. 특히 수술이나 장기 치료로 이어질 때 발생하는 소독 공백과 간병비 같은 간접 비용을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수술 특약과 같은 정액 보상 담보로 든든하게 보완하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낸 병원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돈을 돌려줍니다. 맹점은 수술을 위해 한 달간 일을 쉬면서 생긴 월급의 공백이나 거동이 불편해서 쓴 간병비는 영수증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수술비 특약에서 나오는 확정된 보험금이 있어야 이 생활비와 간병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디스크는 장기 치료가 필수인데 치료를 받을수록 내년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하지만 비갱신형 수술비 특약을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실손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큰 수술비 부담은 고정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장기적인 경제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수술비 특약은 중복 보상이 된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A 보험사에 수술비 100만 원, B 보험사에 200만 원이 있다면 수술 한 번에 총 3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병원비가 50만 원만 나왔어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남은 돈은 재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 보완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잘 조합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수미 대표님, 디스크 환자분들이 아까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 뭐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자세나 이런 것도 이제는 정말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상에서 좀 이제 디스크 환자분들 아니면 뭐 그냥 디스크를 아직 겪지 않으신 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자세는 좀 바꿔야 된다. 올바른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자세 인식인데요. 이제 하루 중 내 허리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앉아 계신다면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이제 잠깐 걷거나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제 이 30분을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앉은 자세인데요. 이제 앉을 때는 허리 받침을 사용해서 요추의 자연스러운 곡선, 자, 앞으로 살짝 들어간 커브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등이 굽은 채로 오래 앉아 있는 게 디스크에는 가장 또 나쁜 자세이기 때문에 이제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 넣고 허리가 등받이에 닿도록 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래에서 물건을 드는 자세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드십니다. 그렇죠. 이제 이 순간에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물건을 들 때는 반드시 고관절에서의 힌지를 만들어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하체와 엉덩이의 힘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허리가 먼저 구부러지는 순간 이제 그 압박이 고스란히 디스크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패턴을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의식하시고 훈련하는 것이 이제 디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또 네 번째는 체중 관리인데요. 이제 복부 비만은 무게 중심을 앞으로 당기면서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제 체중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받는 하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크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지만 이것을 매일 의식하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1년 후 혹은 이제 5년 후 허리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자세 고칠 수 있는 것들 4가지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지점장님, 그러면은 보험을 아까 보완해서 잘 조합을 해서 만들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걸 가입을 하고 나서 준비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실제로 청구할 때 디스크 쪽에서는 어떤 분쟁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나요? 예, 실제로 분쟁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뭐가 있나요? 과잉 치료의 판단인데요. 네네. 치료 목적 입증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자를 받는 것만큼 당혹스러운 일이 네, 없잖아요. 허리 디스크 치료에서 보험사와 가입자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지점은 바로 이 치료가 정말 꼭 필요했는가를 두고 벌어지는 과잉 치료 논란입니다. 네네네. 단순히 아파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험사가 납득할 수 있는 치료의 명분을 입증하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최근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의 청구 금액이 급증을 하면서 보험사들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반복 치료에 대해 지급 거절이나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담당 의사의 기록입니다. 단순히 허리가 아픔이라고 적힌 차트로는 부족합니다. 치료 전 통증 수치가 8이었는데 치료 후 3으로 감소함처럼 수치화된 호전 상태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MRI나 엑스레이 상에서 디스크의 돌출 정도와 신경 압박 상태가 명확히 기록된 영상 판독지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하고요. 실제로 금융감독원 민원의 상당수가 치료 효과도 없는데 계속 치료만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례들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자문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무작정 화내지 마시고 제3의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인 감정을 받겠다고 당당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디스크 이야기 할 때 정수민 대표님, 그러면은 좀 이제 자세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개선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안 아프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약간 느슨해지시잖아요. 운동을 중단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괜찮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재발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운동을 꾸준하게 이어가시는 게 네네네. 좋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제 바로 운동의 중단이고 이제 그게 재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사라진 건 근본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가라앉고 신경 자극이 줄어든 것뿐이지 이제 허리를 지지하는 근육은 여전히 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가 받았던 구조적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치 감기약을 먹고 열이 떨어졌다고 약을 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는 아직 몸 안에 있는데 이제 증상만 가라앉은 상태에서 관리를 멈추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이 줄었다고 운동을 중단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이 없는 그 시점이 사실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해야 할 타이밍이기도 한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이제 올바른 움직임 패턴을 통해서 몸을 완전히 익혀놔야 다음번 발생할 수 있는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을 고쳤는데 기초 공사를 안 한 것처럼 이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제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 다시 이제 디스크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재발은 예고 없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관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멈추는 기준은 통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로부터 이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간다고 이제 판단을 받은 시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점장님, 그러면은 저희가 디스크 환자분들 보험 구조를 좀 잘 탄탄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설계 기준을 어떻게 잡고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유료한 보험 구조는요, 실손 보험과 수술비 조합입니다. 네네. 입원비도 함께 구성을 하면 좋고요.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의 황금 레시피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네. 병원비의 기본을 막아주는 실손보험, 큰 파도를 넘게 해주는 수술비 특약, 그리고 회복의 쉼표가 되어지는 입원비까지 이 세 가지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병원비 걱정 없이 오로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실손이 지출 메우기라면 수술비는 소득 보존입니다. 1호종 수술비는 수술의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데 디스크 수술은 보통 2, 3종에 해당이 됩니다. 질병 수술비는 모든 질병 수술비가 매번 지급이 되는데 실손의 자기 부담금을 상쇄하고도 남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실손과 함께 시술과 수술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질병 수술비와 종 수술비를 중복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디스크로 수술을 하면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은 생업을 쉬어야 합니다. 입원 일당은 그 공백을 메워주는 특약입니다. 입원 첫날부터 지급되는 담보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허리 수술 후에는 혼자 거동이 힘들잖아요.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거나 비용을 주는 특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루 3만 원이 무슨 도움이 돼 하시겠지만 30일이면 90만 원입니다. 생활비에 소중한 보탬이 되는 특약이니 수술비와 함께 꼭 구성해 두시길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금 레시피를 알려주셨어요. 이 디스크 환자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정수민 대표님께 그러면 디스크를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극복을 하려면 병원 치료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의 비중을 병원에 둬야 하는지 아니면 운동에 조금 더 무게추를 실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해요. 예, 어떤 균형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단계를 이제 환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이제 급성기, 즉 통증이 이제 극심한 초기에는 치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야 하고요. 이제 네네. 통증과 염증을 먼저 잡아야 이제 그 다음에 운동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시는데 네네. 이제 급성기에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하고 이 시기의 목표는 이제 운동이 아니라 안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치료를 통해 통증이 조절되고 이제 몸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움직임을 더해 가시고 처음에는 가벼운 보행과 스트레칭 위주로 시작하시고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또 너무 욕심을 내면 다시 급성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단계적으로가 핵심입니다. 통증 반응이 안정되면 그때부터 코어 운동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이 시점이 되면 치료와 운동의 비중이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치료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운동은 이제 점점 더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안정기에 완전히 접어들면 치료는 유지 차원으로 줄이고 운동이 메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치료는 통증을 줄여주지만 이제 재발을 막는 건 결국 몸의 근력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이제 내가 더 잘 움직일수록 도와줄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치료실에서 이제 나오시는 순간 내 척추를 지켜주는 건 오직 내 몸의 근육뿐입니다. 치료에만 의존하면 병원 밖을 나서는 순간 이제 다시 무너지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고 이제 다시 끊으면 나빠지고 또 치료를 받으러 가고 이 반복이 수년째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치료는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데 다리를 건너는 것이 목적이지 다리 위에 계속 서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목적지는 내 몸 스스로 척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힘은 오직 꾸준히 운동만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치료와 운동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되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보다는 운동의 비중을 조금씩 더 높여가시는 것이 디스크에서 진짜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는 병원 치료의 비중이 좀 더 높았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은 운동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지점장님, 요 보험은 그러면 디스크 대비해서 이게 보험을 언제 가입해야 되는지 좀 난 궁금하긴 해요. 이게 내가 디스크가 터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궁금한 건 또
만약에 이렇게 디스크가 생기고 아프고 나서도 가입이 가능한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발병 전이 유리하겠는데요. 그렇겠죠. 네. 예, 이후 가입에는 제한이 됩니다. 어. 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무조건 오늘 아프기 전입니다. 네. 예, 보험사는 통계와 확률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허리가 아파서 병원 기록이 남는 순간 여러분은 보험사 입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자동차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병 이후에는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가장 중요한 허리 부위가 보장에서 제외되는 부담보 조건이 붙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이라도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거나 MRI를 찍었다면 보험사는 가입을 받아주더라도 조건을 걸게 됩니다. 특정 부위 제외는 가입은 시켜주겠지만 앞으로 1년에서 5년 혹은 평생 동안 허리 관련 질환은 보상을 안 해줍니다라는 조건입니다. 디스크 때문에 보험을 드는데 허리가 보장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아무 기록이 없을 때는 전신의 모든 부위를 100% 보장받는 무결점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이 주는 특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수민 대표님께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께 뭐 바른 자세 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도 병행하는 거 중요하고 매일매일 근데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런 데일리 루틴 환자에게 추천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운동 자세 말고 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데일리 루틴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디스크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이제 디스크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충격 흡수 능력이 이제 낮아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이제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디스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하게 마셔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수면 자세인데요. 네. 자는 동안에도 허리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울 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똑바로 누우실 때는 이제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서 이제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 주시고 엎드려 자는 자세는 이제 허리에 가장 나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식후 습관인데요. 밥을 먹고 바로 앉거나 눕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식후 바로 앉는 습관이 생각보다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혹시 10분이라도 걸어주시면 소화에도 디스크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 자세인데요. 이제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개를 숙여서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가 이제 목과 허리에 동시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을 눈높이로 올려서 보는 습관, 이제 작은 것 같지만 하루에 수백 번 반복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중 증가가 또 이제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계 외로 올라가서 본인의 체중을 조금 이제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데일리 루틴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체중이 1kg 늘 때마다 허리가 받는 부담이 더 몇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체중을 재거나 확인하는 습관이 내 몸 상태를 의식하게 만들고 이제 식습관과 활동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루틴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상 안에서 조금씩 바뀌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이제 건강한 허리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일리 루틴 한번 저희도 잘 적용을 해보겠고요. 지점장님께 그러면 디스크 아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어쨌든 빠를 때가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디스크 치료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예, 조건부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위별로 부담보가 적용이 됩니다. 예,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입이 무조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다만 단서 조항이 생깁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이미 사고가 났던 부위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 해당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부담보나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할증을 조건으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미 치료력이 있다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부담보는 가장 흔한 형태인데요. 허리 치료 기록이 있다면 일정 기간 허리 보장을 제한됩니다.
기간부 부담보는 보통 1년에서 5년 정도 설정이 됩니다. 이 기간만 무사히 지나면 다시 허리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만 전 기간 부담보라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기간 내내 허리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억울해 보이지만 가입 후 5년 동안 허리 관련 추가 치료 기록이 없다면 자동으로 보장이 풀리는 5년 자동 해제 규정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일반 보험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면 문턱을 낮춘 간편보험이 있습니다. 325 혹은 355 보험은 최근 3개월 내 추가 소견, 5년 내 수술, 입원 여부 등 몇 가지 질문만 통과를 하면 과거 디스크 이력이 있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가입을 시켜줍니다.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는 단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크와 고디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계속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 분께 요 디스크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한번 마지막 핵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수민 대표님부터. 이제 한 가지만 꼽으라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운동을 통해서 이제 코어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는 결국에 척추가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코어가 튼튼하면 척추가 받는 충격을 분산시켜주고 일상의 모든 움직임에서 허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제 코어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재발을 막고 이제 평생 허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라테스에서는 60대여도 척추가 건강하면 이제 20대처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고 반대로 20대여도 척추가 망가져 있으면 이제 몸은 늙은 것과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건강한 척추는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이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시작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혹은 20년 후에 내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빨리라도 병원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점장님도요. 네, 사전 대비인데요. 보험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긴 시간 디스크와 보험에 대해 전달해 드렸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것은 비가 오기 전에 지불물 고치는 마음, 즉 사전 대비입니다. 통증이 시작되고 병원 문을 두드리는 순간 보험이라는 방패는 이미 제작이 까다로워지거나 비싸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만이 가장 완벽한 보장을 가장 저렴하게 가져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아플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입장료를 요구하거나 입장을 거부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면 보험료가 평생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그것도 가장 저렴한 연령대 요금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보험에 가입해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백만 원 하는 MRI, 수천만 원 하는 수술비 걱정에 치료를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미리 준비된 보험은 여러분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용기를 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전부 운동도 코어 강화도 지금 해야 하고 보험 대비도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생각하고 준비해 보십시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